네, 연극을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이제 곧 막을 내리는 연극이죠. 연극 우리 노래방에서 얘기 좀 할까라는 연극을 보고 왔는데, 이 작품은 극단 간다라는 극단의 작품이에요. 진성규 배우님의 출연작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진성규 배우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님들도 많이 나오시는 작품이고요. 제가 단지 캐스팅이 화려하다고 해서 이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충격과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일단 이 연극은 옴니버스식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옴니버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극의 대부분은 아마 스토리 구성을 띌 거예요. 이 스토리 구성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연극 안나라 수만나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같은 경우가 이런 스토리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옴니버스 구성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의 연극 안에 몇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5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빠 민재가 아들 희준에게 재혼을 이야기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말은 겉들고 진심이 어긋나는 모습을 담고 있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민정과 희준의 서로 다른 성격과 그의 연애 방식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민정과 민정을 위로해주기 위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재혼을 결심한 민재와 보경, 즉 민정의 엄마가 되겠죠. 민재와 보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네 번째 에피소드의 이어짐인데, 재혼을 번복한 보경과 보경의 친구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가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의 모습 이라는 주제로 뭉쳐있죠. 이 5개 이야기를 하나로 관통하는 줄기가 있다면 그 줄기는 아마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랑, 방법, 소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너무 잘 봤다고 생각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의 전개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연극이 관객의 감정에 이입을 끌어내고 스토리를 진행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1시간, 2시간을 무겁고 갈등의 연속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관객들은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게 분위기와 관객의 분위기도 굉장히 다운이 돼서 축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코믹적인 요소도 넣고 웃음 포인트도 많이 만들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코믹적인 요소로만 가게 되다 보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잘 전달이 안 되거나 이런 메시지들이 다 흐지부지가 되어버려요. 또 이 재밌는 장면들과 갈등, 스토리의 장면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관객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막장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극은 정말 관객을 2시간 내내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해설자라는 등장인물들이 관객의 감정 이입을 할 때쯤, 집중을 할 때쯤이면 일부러 그 집중을 이렇게 깨트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장치가 관객들이 하여금 계속 처지지 않게, 극의 분위기가 처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것들을 해주고 있고요. 담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정말 친근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막 웃다 보면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어느덧 스토리가 진행되고 감정이입을 해서 보다 보면은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런 장치들이 너무 잘 마련되어 있고, 내용의 전개가 스무스하게 2시간 내내 저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이에요. 5개의 에피소드들이 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에피소드이지만 가족관계이든 연인관계이든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에피소드를 이렇게 딱딱딱 나누게 되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완전 다른 스토리로 개연성이 없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디테일 하나하나들이 다 살아있고, 아들의 모습에서 아빠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딸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정말 이 5개의 에피소드들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무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무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무대 가운데에는 노래방이 있고, 그 무대 뒤에, 이쪽 뒤에는 구름사다리, 시소, 그네가 놓여져 있는 놀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놀이터는 놀이터가 아니라 화장실입니다. 등장인물이 말해줘요.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놀이터가 아니라. 노래방 안에서 이야기가 대부분 진행되어지고, 갈등을 겪고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화장실을 가는 게 이 연극의 플랫폼? 큰 틀인데, 이 화장실을 놀이터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웠어요. 화장실은 우리가 뭔가 비워내는 곳이잖아요. 해우소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요.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놀이터에서 감정을 비워내는 모습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게 너무 신선했습니다. 정말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느껴졌어요. 등장인물 중에 해설자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해설자가 마지막 연극이 끝날 때쯤에 한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노래방을 왜 갈까요? 노래는 단지 노래를 부르러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소리 지를 곳이 없어서 마땅히 울 곳이 없어서 찾는 곳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극이 끝난 뒤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방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러 가기는 하지만 가끔씩 답답할 때 혼자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헤어지고 슬퍼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 슬픔을 친구들이랑 털어내려고 가기도 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노래방을 가는데 이 노래방이라는 공간이 정말 다양한 감정이 모이는 그런 장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요. 연극을 보기 전에 노래방에서 놀다가 연극을 봤는데 그냥 마냥 놀기만 한 제 모습이 약간 초라하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극에서는 노래방의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연극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보던 중에 어떤 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작품에서 노래방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인생을 점수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각자마다 절대치가 있으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죠. 우리는 몇 점짜리 인간일까? 이런 말들이요. 이 작품은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는 작품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저에게 자신의 감정에 귀를 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정말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극 우리 노래방에서 얘기 좀 할까? 한 줄평. 우리의 인생은 점수로 매길 수 없다.